러너들의 하루, 러너들의 이야기. 러너들의 목소리. 혼자 뛰어도 좋아요. 함께 뛰어도 좋아요. 설레는 러너들의 이야기. 여기는 러너스의 피에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모든 이들을 응원하고 있는 러너스의 피에코 에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는 떼걷떼띠 떼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그시 그리고 꾸준히 혼자 뛰고 있는 러너스 해피에코 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자, 날씨가 진짜 미쳤습니다. 너무 습하고 덥고 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달려봤는데 이게 습하고 덥지만 그래도 저녁이라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맞아. 여름이라 한낮에 뛰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더위를 먹을 수도 있고 저도 요새 아침 저녁 뛰고 있는데도 그랬는데도 덥더라고요. 폭염 경보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다들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요. 여름은 달리기 속도보다 체력을 키우는 계절이랍니다. 맞죠. 자, 에코님, 이 더위에 얼마나 달렸으면 지난달 달린 마일리지가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나던데요. 저희 초보 러너로서 그냥 저의 달린 것보다 그냥 조금 더 달렸다는 거지 그렇게 많이 달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풀코스 준비하면서부터 이렇게까지 뛴 적이 없는데 대회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참 편했나 봐요. 그래서 좀 마일리지가 한 300 조금 안 되게 달렸습니다. 아니, 청취자님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다시 서울 오는 거리예요. 그냥 두 다리로 왕복 여행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에이, 뭐 아닙니다. 겸손하셔서 이걸 지으셨어.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지 청취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아직은 초보 러너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강신호님의 달리기 비법이 많이 달리지 않고 헬스가 비법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네. 어떻게 무릎은 괜찮으신가요? 저 몸에 비해서 진짜 많이 달린 거 맞나 봐요. 무리를 했는지 무릎도 벌써 아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요즘 침 맞으러 다니고 있어요. 에휴, 우리 에코님의 달리기 사랑. 이거 누가 맞겠습니까? 침 맞으면서도 달려야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들의 건강 로드맵을 똑똑하게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마을 건강주치 새날 한의원의 현승은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을 진료실이 아닌 여기 스튜디오에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요. 제가 다니는 한의원 원장 선생님이세요. 처음 달리기 시작할 때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답니다. 에코님의 주치의쌤이시네요. 역시 꾸준히 달리신 비결이 있었군요. 자, 오늘 러너 맞춤 건강 꿀팁 기대되죠? 네. 쌤, 저 오늘 멱살 잡힐 각오로 제가 꿀팁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아, 예. 준비되셨죠? 예, 예. 오늘 건강 로드맵 시동 제대로 한번 걸어볼까요? 와, 신난다. 너무 신난다. 자, 본격 Q&A. 네. 러닝과 부상의 본격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현승 선생님께서는 최근에 러닝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이랑 얘기가 많아졌잖아요. 러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건강의 이슈들이 자꾸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맞아요.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몸 건강을 챙기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에서 저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게 뭐 막 10km며 20km며 뭐 풀코스 뛰시는 분들을 막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이 됐어요. 지금이 늦은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까 잠깐 토크를 했는데 예. 10km가 아니라 한 15km까지 달리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제가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한 4월, 6월 뭐 이럴 때 대회에 한번 나가봤고요. 10km 단위로 나가봤고 네. 이 가을쯤에 하프 마라톤을 좀 목표로 와. 지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네. 지난 주말에 일요일 저녁에 15km로 한번 뛰어봤어요. 뛰어지더라고요. 예. 와, 대단하십니다. 아니, 도전이 진짜 네. 되게 멋지십니다. 일단 대회를 나갔다는 게 정말 그럼요. 찐이십니다. 쌤, 그리고 달리면서나 달리고 나서 부상 입은 적 혹시 있으세요? 근데 러너들은 무릎, 발목, 장경인데 이런 족저근막까지 다쳐서 못 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형외과는 가는데 한의원에 침도 이게 맞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의원에서는 그 운동하다가 다쳐서 오면 어떻게 다룰까요? 뭐, 침 맞으면
바로 음. 뛰면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거는. 예. 예, 저도 준비 운동 안 하고 뛰다 그때 접질려서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이 치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네. 우선 저의 경험을 보면 네.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잘 뛰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뭐 5km만 뛰어도 막 숨차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러닝이 참 좋은 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뛰다 보면 어떤 한계에 도달할 때 네네. 자신 몸의 약한 부분이 좀 드러나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쪽 다리로 뭐 저린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목이 아파서 좀 저리거나 뭐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아, 거기가 문제가 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달리기 할 때도 그 지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아. 좀 웃긴 얘기지만 저도 저한테 막 침 놓고 와우. 뭐 약식 넣고 막 이러면서 관리를 해서 그 증상을 없애가면서 관리하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뭐 재현 선생님도 그랬지만 달릴 때 어떤 몸이 아프다는 사인이 있으면 그걸 방치하고 하시면 점점 악화돼요. 그래서 그걸 케어해야 돼요. 그리고 아프면 무조건 운동을 좀 쉬면서 관리하고 나아지고 하시는 걸 권해요. 근데 그 정형외과 치료도 있고 한번 치료도 있죠. 그래서 아플 때 어떤 치료든 빨리 또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 달리기가 전신 운동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꼭 아픈데 한 군데만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 발목이 문제다라고 해서 발목만 치료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가 발목 문제가 아니라 다리, 무릎 또 올라와서 허리나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이 발목이 고질적으로 잘 낫지 않고 반복돼요. 맞아요. 그때 네. 아파서 네. 분명히 저는 무릎이랑 발목이 아파서 갔는데 허리에다 막 침을 놔주시는 네. 거예요. 목 있는데도 막 놔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뭐 국소적인 염증 치료나 이런 것들은 양방의 치료가 좀 빠를 수도 있고 좋은 약제들도 있고 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이제 좀 전체적인 관계 이런 그리고 근육의 밸런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포인트가 그 아픈 데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도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픈 데들을 찾아서 네. 케어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달리기 하시면서 드러나실 거예요. 꼭 맞아. 다리만 아프다 이게 아니고 어깨나 목이나 허리나 다 드러나시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케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부위가 약한지 근데 꼭 그 부위가 아프다는 게보다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달리기 했을 때 시작했을 때 한 5km 뛰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자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지금 뛰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그래서 저 그때 심장이 나 이상해 몸이 이상한가 봐 심장이 약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탈이 났나 그랬는데 처음 운동 시작하는 분들에게 선생님이 혹시나 이런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좀 길게 보고요. 네. 어차피 마라톤은 길잖아요. 네. 갑자기 의지만 가지고 갑자기 40km를 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차근차근 늘려가시기를 권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폐력의 부하도 그렇지만 관절의 무리 같은 것들도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부담이 없거든요. 아까 뭐 무릎 아프시다고 했지만 네네. 그게 이제 근력이 약해서 오는 문제인데 내 근력은 요만큼인데 내가 쓰고 싶은 욕심은 더 그렇죠. 많이 뛸 때 이제 무리가 오죠. 저도 10km 달리기는 틈틈이 해요. 주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15km를 뛰어봤잖아요. 평상시보다 한 1.5배를 그쵸. 뛰니까 이 무릎에 관절에 허리에 통증이 있다. 아, 이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구나, 내가. 그래서 근력 운동을 좀 더 하면 이게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올려가는 게 맞아. 안 그러면은 못하겠다. 이게 금방 네, 초보 그만둬요. 러너들이 네. 대부분 그래서 많이 부상이 네. 처음에 자기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내 몸 상태를 모르니까 뛰어보고 무릎 다치고 발목 다치고 이래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왔던 환자 케이스이기도 한데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 환자야. 발이든 족저근막이든 다 망가졌어요. 네. 저는 야, 이거 뛸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데 물어보면 뛴대요. 뛰어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아프지만. 기운이 돌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프다가 안 아파져요. 그럼 이게 뛰면 좋아지는 것처럼 잘못 인식을 하세요. 하고 나서 더 아파져서 오는 거죠. 더 손상이 입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뛰고 달리고 하면 기운이 막 돌면 아픈지 맞아요. 몰라요. 맞습니다. 마취제를 마시는 것처럼 그쵸, 그럴 수 그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몸을 잘 관찰해 가면서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 더 무서운 게
뛰다 보면 그 진짜 이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응. 저 화장실이 급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맞아요. 있잖아요. 에코님도 있죠. 그럼요. 러너라면 한번 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초기에는 이게 나이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말 못할 고민. 약간 말이 되나? 요실금? 혹시 뛰고만 오면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정말 나이 탓인 건지 아니면 달리기를 해서 거기가 좀 약해진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약해졌다기보다는 약한 거죠. 네, 달리기를 하면 오히려 좋아지겠죠. 하체 운동을 하니까. 근데 아까 장 네, 건강도 장도. 그렇고 뭐 방광계통도 네. 그렇고 다 좋아져요. 음. 기본적으로는 좋아질 텐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초보라.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두려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 맞아. 그 문제가 있다면 평상시에 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안 맞는 음식을 피하고 전날 며칠 전부터 좋은 음식 먹고 또 속을 좀 과식하지 않고 좀 맞아. 줄여가면서 속을 비우고요. 요식은 문제들도 결국은 이제 근력 문제여서 꼭 근데 이제 장거리 마라톤만이 해답은 아니고 이제 하체 쪽의 근력, 골반 쪽 근력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훨씬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라톤 뛰다 보면은 네. 사람들이 다들 화장실 어떻게 가냐고. 쌤, 근데 솔직히 저 풀 뛰면서 화장실 가거든요. 어떻게 가요?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기도 아직 하고. 10kg가 목표지만 아직 그 10kg를 못 가봐서 네. 화장실이 있는 줄을 네, 몰랐네요. 화장실 가고서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네. 쌤, 저 저기, 음. 제가 운동을 하다 다쳐서 한때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정형외과에 도수 치료가 있다면, 여기 한의원에는 추나요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요? 결국 이제 도수나 투나나 결국 이제 시술자가 직접 하는 네네. 물리치료 기계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네. 물리치료사가 이제 도수 치료를 하죠. 정형외과 선생님의 이제 오더를 받고 거기에 맞는 이제 조치를 해주실 텐데 네. 추나 치료는 이제 한의사가 직접 하는 아, 여러 가지 치료를 말해요. 예를 들면 교정을 하는 치료. 뿐만 아니라 다 그것만 생각하시지만 교정만이 아니라 이제 근육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추나라든지 실제 안마하거나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자극들도 추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나 뭐 추나 요법이나 사람이 한다는 건 같지만 이제 어떤 관점을 보고 하느냐, 딱 그 부위만 보고 하느냐, 혹은 이제 전체적인 관계를 보고 근육의 관계들을 보고 좀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 도수치료도 좋은 물리치료사를 만나셔서 네. 정성껏 잘 해주시는 분들을 만난다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죠. 그리고 되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뭐 한방치료에서도 추나치료는 뭐 잘 해주시는 분도 있고 뭐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뭐 침치료, 뭐 약침치료, 그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공으로 하는 마사지 자극이라든지 이런 거 잘 배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둘 다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근데 좀- 본인한테 네. 더 맞는 거를 예, 예. 좀 찾아보는 네. 거가 치료의 방법이겠네요. 그렇군요. 저는 둘 다 이용해 봤는데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좀 장기로 갈 때는 한의원을 좀 이용하고 급성일 때는 좀 정형외과 가서 일단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 약 먹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네. 전 달리기 시작하면서 또 네. 그 만성 통증이나 어깨가 많이 좋아지긴 했거든요. 달리기는 이제 다리로 하는데 늘 컴퓨터 앞에서 이게 평생 가는 거북목 그 진단인 줄 알았어요. 이선님도 지금 다리 꼬고 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도 지금 다리 네. 꼬는 버릇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 골반 다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를 꼬고 앉는 게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사실 이게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선생님 한의원에서도 이렇게 그냥 자세 때문에 목, 허리, 어깨 이렇게 아픈 분들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 예. 달리기도 자세와 진짜 많이 연관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그랬지만 이게 아픈 증상이 좋게 잘 달리다 보면 좀 좋아져요. 왜냐하면 허리 골반에 힘이 생기면 등 어깨가 펴지는 자세가 잘 유도가 되거든요. 보통 분들이 앉아만 있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골반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허리가 굽어지고 등도 굽고 점점 이렇게 굽어지는 자세. 거북이. 예, 그런 자세가 유도되는데 반대로 이제 러닝은 이제 허리를 펴게 만들잖아요. 네. 펴게 되고 등 어깨가 반듯해지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줄여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목 아프다 뭐 이런 증상으로 얘기해서
여기 아파요, 여기 치료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문제가 딱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확인해 보면 골반이나 허리 이런 데 아프시거나 혹은 다리 쪽에 뭐 근력적 차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라고 많이 보내요. 그러니 뭐 목 치료하러 왔는데 허리도 치료도 네.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는 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자세를 같이 보고 운동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운동하십시오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잔소리가 특효약이네요. 아, 그쵸. 아, 근데 저는 지금도 네네. 보니까 다리를 꼬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습관이 네, 무섭습니다. 맞아요. 습관이 무서워. 우리가 근데 습관이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그 습관을 탓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 맞추려고 다리를 꼬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까?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너 등 펴라. 응. 등 짝 스매싱 딱 하고 잠깐 피잖아요. 이게 오래 유지가 안 되죠. 그래도 다시 선생님, 이렇게 구부정해지잖아요. 왜요? 근력이 약하니까. 음, 등줄기에 힘을 키워주지 않고서 그냥 이제 자세만 마련하라라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잔소리보다는 운동을 하십시오. 골반 운동을 하십시오. 등 펴는 뭐 운동들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 아는 러너는 러너인데 달리기는 하고 헬스장에서 상체 운동을 엄청 하는 거예요. 야, 뭐 러닝이 상체 필요 없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세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반대로 어깨 문제가 다 골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그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제가 어깨 통증이 많이 나아진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신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달리기가. 자세는 좋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자세? 다리만 봅니다. 상체 운동은 저도 집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자, 인정해 주세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한의원에서 한번 물어보시고 네.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숨 좀 고르고요. 우리 러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 뛰는 여행이죠. 역시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죠. 맞죠? 달리기 하러 가는 거죠. 아, 그렇죠. 달리기와 함께 여행을 떠난다. 달리기 전에 라면 먹고 뛰다가 저 전에 한번 배 아파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셨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먹고 바로 뛰진 않았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뜻님. 한 30분 있다 뛰었어요. 안 돼요. 2시간 전에 먹어야 돼. 그러면 배 아플 만하죠. 음. 네, 일반적으로 뛰기 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저 사실 풀코스 뛰면서 트레일 러닝 하면서 계속 먹으면서 뛰었거든요. 에? 그때 진짜 배가 너무 불러서 다 뛰고 나니까 나 아무것도 못 먹겠어. 친구 뛰었으니까 배고프지 뭐 먹으라가 아니 나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겠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저희가 이상한 건가요? 뭐 그런 케이스들 많이 네. 들었어요. 울트라 마라톤 같은 네. 거, 뭐 트레이닝 산에 달리기 하거나 이럴 때는 뭐 먹어가면서도 달린다고. 그건 굉장히 적응을 잘 하신 경우죠. 보통은 네가 적응을 잘했군요. 제가 네. 정상이죠 지금. 그렇죠. 보통은 이제 달리기 하는데 온 근육이나 뭐 피의 흐름이나 이런 것, 신경 반응이 다 네. 이제 팔다리 말단으로 다 가죠. 그래서 내과 장기에는 사실 혈액순환이나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먹으면 이제 바로 얹히거나 움직이지 않죠, 장이. 근데 그런 필요에 따라 뭐 먹어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경우는 제가 좀 위가 제일 튼튼한가 봅니다. 아니 이제 위도 튼튼하시지만 그만큼 이제 다른 근력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쓸 만큼의 여력이 있으니까 위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안 그러면 위가 움직일 수가 네, 없습니다. 맞아요. 네. 풀코스 뛰시는 분들이 뭘 먹으면은 장이 탈날까봐 겁나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바나나, 초코파이를 어떻게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물론 그분들은 속도가 있잖아요. 빨리 네. 뛰시는 분들은 못 먹죠. 저야 뭐 천천히 뛰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닐까? 뛰면서 물을 마셨는데요. 그래도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위도 그러니까 위 자체의 체적이 조금 늘어나기만 해도 네네. 물이 들어오면 늘어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약간- 물을 네네. 그 달리시면서는 홀짝홀짝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 홀짝홀짝. 그러니까 뭐 한 번에 그걸 다 한 컵을 다 먹지 마시고 반 컵씩 또 가면 또 있잖아요. 물 주는 데가 또 한 번 또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씩 조금 조금. 적응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면서 너무 힘드니까 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달려볼까 하고 달리는데 그러면 좀 배가 힘들죠. 아프죠. 예. 그리고 제 페이스가 깨지는 거예요. 막 너무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도 음, 그 달리기 전 시간을 꽤 두세요. 네. 고형식 음식이야 뭐 아까 2시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물 정도는 뭐 그래도 2, 30분 정도는 좀 텀을 두시고 드시면 훨씬
보충하고 달리시면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모든 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먹는 것도 달리면서 먹는 것도 뛰는 것도 우리 건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네. 저기 에코님은 사실 좀 많이 이제 달리셨으니까 그게 적응이 되신 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어. 풀코스를 뛰시는 분이니까. 저도 아직은 제 몸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하. 네. 또 그리고 건강하려면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쉬고 그게 정답인데 전 달리기 시작한 이후로 정말 잠을 잘 자거든요. 누우면 그냥 바로 기절이었던 것 같아요. 떼떼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네. 오히려 막 핑 돌면서 어지러워서 잠을 더 못 자요. 그렇게 많이 뛰고 나면 제가 잘못된 건지 선생님 저 심각한 건가요? 아니 이제 적응해가는 과정이실 수 있어요. 아까 뭐 저기 막 에코님도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잉 항진되는 느낌들이 있죠. 우리가 안 해본 경험들을 한계에 도달하다 보면 뭐 아드레날린도 엄청 분비되고 네. 이게 금방 진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완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달리기 같은 것들은 이 뇌신경 계통을 굉장히 자극해주는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뇌신경 계통의 질환들 있잖아요.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또 이제 뇌졸중의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회복에 있어서도 달리기, 걷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운동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해야겠는데요? 그럼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예, 그거는 아주 뭐 증명된 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 후에 잠이 잘 온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결과일 수 있고요. 아직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무리가 되시나 봐요. 아, 그러니까 체력을 좀 키우시고 하시면 네. 무리가 없고 자기 맞는 수준으로만 하시면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맞아요. 저 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처음 뛰었을 때는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오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냥 적응을 해버린 것 같아요. 뛰면서도 못 드시는데 아마 뛰면서도 주무시지 않을까? 뛰면서 그렇지 않을까? 저희 달리면서 막 힘들어서 이게 웃음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뛰다 보면. 근데 에코님은 정말 스마일 하면서 달리시는 거야. 저는 원래 말하면서 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 페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이 존투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말하면서 뛰는 조깅 페이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마라톤 뛰다가도 모르는 사람들 있어도 막 서로 말 걸어서 파이팅 합니다 얘기하고 막 뛰거든요. 아니 그 프로 수준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속도보다는 그냥 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우니까 뛸 때 뭐 아까 아드레날린도 막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 뛰기만 하면 기분이 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네. 정신건강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풀코스 마라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맞아요. 다만 저희는 20km 하프는 경험상 해본다는 목표를 잡은 거고 보통은 10km 정도를 저는 이제 좀 시간 단축하는 개념으로 해서 네. 달리기도 처음에는 이제 뭐 유산소적인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 복합적인 운동이고 되게 코어 중심적인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빠른 걸음 혹은 약간 경사지게 뛰는 것 이런 걸로 이제 근력 강화 쪽으로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좀 체력을 좀 많이 키우고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달리기를 좀 할 수도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하는 바에 따라 또 이게 좀 천천히 길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좀 짧은 거리를 좀 시간 단축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가는 방식 이런 방식도 가능하다. 근데 진짜 풀코스가 무리긴 해요. 저도 이제 겨우 3번 뛰어보긴 했는데 뛸 때마다 각오를 단단히 해요. 뛰고 나서는 처음에는 못 몰랐을 때였고 두 번째는 이제 뛰고 나서 어디가 아픈지 아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기록을 단축시키는 욕심. 근데 지금도 긴장은 엄청 하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몇 달을 해야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네, 몸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 에코님이 진짜 먹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좋아하는데 그 대회가 있으면 본인이 조절을 하세요. 나 지금 이거 먹으면 그쵸. 안 돼. 나 탄수화물 좀 자제해야 돼. 그게 사실 그 정신력 싸움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네. 몸이 좋아지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치가 좀 높아진다고 좀 봐요. 저도 마라톤을 그렇게 시작한 이유도 그런 거죠. 음식 조절도 좀 하고 사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네. 이게 몸이 좀 가벼워야 돼요. 인정, 체중도 인정. 좀 빼야 돼요. 저도 처음보다는 한 뭐 10kg 정도 단식으로 좀 빼기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근육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달리기 좀 적절한 몸무게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 네.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다이어트, 살 빼는 걸로 많이 좀 이유가 있거든요. 몸이 뭐 아파서도 하지만 좀 살을 빼보려고 어차피 유산소 운동이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려고 많이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살이 쪄 있어서 무릎이나 발목에 진짜 부하가 많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동으로는 살이 그렇게 빠지진 아, 않습니다. 예, 안타깝네. 먹는 거를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시고요. 네네네,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조절을 하면서 점점점 그 페이스를 올려가시면 되겠죠. 예. 근데 저 그것도 궁금해요. 한의원에서 약간 다이어트 침? 뭐 이런 다이어트 한약? 그런 걸로도 조절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도 있죠. 특히 이제 그 질환 때문에 허리 문제, 다리 문제 있고 뭐 이래서 하중 때문에 문제가 오시는 분들은 살을 급히 빼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약을 권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이어트에 관련해서는 약을 권하기보다는 생활 습관, 음식 이런 것들을 지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다들 먹고서 약간의 효과가 있다. 음. 그거를 먹고 시작해서 나 살 빠졌다. 많이 그렇게 추천하거든요.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리고 그런 습관이 있는데 식이 조절이 안 돼서 안 빠지는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하죠. 그러면 유지하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쉽게 먹는 빼고 것만. 싶은 거 좀 조절하고 싶어요라고 먹어서 하시는 빼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다시 찌니까. 예. 그리고 몸에 무리도 많이 가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근육으로 5kg를 찌워야 된대요. 네. 좀 심각하게 살 찌우는 건 솔직히 쉽진 않아요. 저는 그래도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좀 기르고 싶은데 달리기도 그 은근히 이게 코어랑 이런 게 튼튼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몸에 달리기만으로 근육이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예, 5kg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아, 붙는데 그래요? 그 방법이 그냥 네. 유산소적으로 길게 뛰는 개념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짧게 하지만 좀 고강도의 아. 힘든 느낌을 줄 때 우리 근육이 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터벌과 언더? 네, 인터벌이네요. 그런 거죠. 빡세게 우와. 하고 쉬면서 걷고 빡세게 한 1분 세게 걷고 뭐 빨리 뛰고 네네. 그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 지금 제 이름이랑 맞네요. 때론 걷고, 그렇지. 때론 예, 뛰고. 아, 네. 요걸 강도를 조금 올려라. 네, 빨리 하거나 네네. 경사지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하시면 맞아요. 사람들이 달리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달리기 하면 너무 살만 빠져. 근육은 안 붙을 것 같으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면증이 정말 심해요. 그래서 에코님의 추천으로 저녁에 이제 운동,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그렇게 달리기를 해도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또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그 저녁에 네.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몸에 이게 뭐랄까 운동이 잘 배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이제 흥분되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더 각성될 수 있어요. 그럼 오히려 떼떼님한테는 아침 달리기가 맞을 수도 아침 있겠네요. 운동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선생님, 이건 네. 비밀인데요. 네. 제가 아침형이 아닙니다. 제가 어, 햇빛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불면증이 좀 많잖아요. 회사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 이제 TV 보고 뭐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면 12시는 그냥 기본으로 넘기게 되거든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 잠을 못 네. 자는 데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신체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한 정서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거리가 많거나 고민이 많으면 우리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만성적으로 그렇게 항진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치료라든지 자기 관리만으로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기술적인 거와 상관없이 원래 잘 자던 사람이 잘 못 잔다 라고 하면 이제 신체적인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돼요. 뭔가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커피를 좀 드시나요? 네, 오전에 한 잔. 그 오전에 한 잔도 사람에 따라서는 이 카페인 분해가 안 되고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불면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좀 줄여야 되고 네. 커피는 이제 항진시키는 면도 있지만 몸에서는 이제 물을 빼가는 효과도 있어요. 이뇨작용.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뇌신경을 좀 안정시켜 주는데 필요한 미네랄로서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배설시키게 하는 요인도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커피 거의 1위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잠을 못 자는 이유기도 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잠을 못 자는 상태가 오래되면 우리 몸에
약간 이제 체액들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특히 여성분들 네. 열이 올라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 코, 입이 건조해지고 마르고 네. 이게 몸에 체액들이 많이 부족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뭐 물만 많이 먹는다고 되지 않아요. 물 먹는 건 기본. 저 물만 많이 네, 먹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 먹는 족족 화장실만 많이 가. 맞아요. 이게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도 좀 그런 계통, 좀 진액이 많은 음식들, 성질도 좀 시원한 계통의 음식들 이런 시원한 것들을 계통. 좀 많이 먹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체 아래쪽으로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체. 예, 네. 그래야 이 열을 가라앉혀주고 순환을 아래쪽으로 다리 쪽으로 순환시켜주고요. 근육이 늘어나면 저장되는 저 수분 양도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열기를 가라앉혀주고 흥분을 좀 자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되 밤에 하시면 너무 더 흥분되실 수 있으니까 낮 동안에 많이 해주시고 충분히 진정시켜 주시고 네. 물 같은 거 또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 그 디카페인을 마시는 건 어떨까요? 디카페인은 이제 카페인의 그 항진시키는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들은 좀 덜해질 수 있죠. 근데 그 디카페인도 이제 이뇨작용을 꽤 많이 하거나 이 장 점막들을 자극하는 효과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덜 하기는 하지만 이런 불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권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체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기승전 운동 체력. 뭐 에코님이 뭐 계속 저 데리고 다니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운동, 달리기 이런 거 하면서 머릿속이 되게 맑아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런 고민들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마음 문제로 좀 힘든 것들도 좀 많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운동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지금은 점심은 안 되고 여름이니까 아침, 저녁 한번 달려보면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 그 네. 달리기에 또 초점을 맞추자면 여름이든 하여튼 달리기 하면 땀 소모가 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일순간에 물 마시는 정도로 그 해소가 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 풀코스를 뛸 거야?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물 마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이 그 대화 끝난 이후에도 음료나 이제 물로 많이 이용. 챙겨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그래서 권합니다. 여름에 약간 그 달릴 때 필수품이 식염 포도당. 네. 그래서 저희 그거를 먹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제출이 되니까 물만 먹어서는 그게 어. 밸런스가 깨져버리니까. 그건 몰랐네요. 네. 음.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대회에서 실제로 주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물만 생각했거든요, 단순하게. 아무튼 그럼 저의 수면은 건강한 체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저번에 근데 한의원 갔을 때 간 김에 체질 검사를 했잖아요. 그때 체질 검사했는데 소양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딱 보다 보니까 안 맞는 음식 중에서 닭고기가 저한테 안 맞는다고. 근데 달리는 러너로서 진짜 닭가슴살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육 위에 먹는데 이런 닭이 안 맞는 체질 괜찮은 건가요? 계속 먹으면 좀 좋지 않겠죠. 네.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는 네네. 거는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컨디션을 줄 수도 있고 뭐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잘 하고 근력을 키우면 그 음식들을 먹은 것에 대한 부작용은 좀 감쇄시킬 수는 있죠. 그걸 극복하는 거지.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양인 체질에서 열이 많은 음식인 이제 닭고기라든지 매운 향신료들 있잖아요. 고추, 마늘, 파, 생강, 양파 뭐 이런 것들을 즐겨서 많이 먹는다. 그럼 자꾸 열이 오를 거예요. 위가 자꾸 아파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컨디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리고, 저한테 네. 맞는 게 장어, 이렇게 물고기들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지금 네. 추어탕이 입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매운 계통보다는 네. 또 이제 고기 중에서도 이제 닭고기나 양고기 그런 거 계통보다는 네. 이제 돼지고기 어. 그걸로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럼. 그리고 그 녹색 채소들이라든지 물 많이 먹으라고 권했었는데 물 많은 과일 채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안 맞으면 우선 당장에는 위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배탈이 나죠. 매운 거 안 먹고 배탈이 나는데 약간 좀 불편해. 그 상태로 운동을 하는 것과 그런 게 없이 가벼운 상태로 운동하는 거는 확실히 기록 차이도 날 것이고 근력 차이도 날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에는 그게 먹은 게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하지만 누적시켜서 계속 먹다 보면 문제가 오는 경우도 있죠. 맞아.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체질이고 실제로 열도 많은 사람인데 이제 열심히
여름철에 또 음, 땀도 많이 네. 흘리면서 닭가슴살을 열심히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피부병이 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네,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닭가슴살 드시나요? 음. 그걸 좀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안 될까요? 돼지고기 드시거나 소고기 드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좀 변한 사람도 있어요. 네. 확실히 먹는 거 중요하네요. 어쩐지 닭이 그렇게 먹기 싫더라고. 너무 맛있는데. 다른 거 아니 드세요.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니까 너무 질리는 거예요. 근데 질리는 게 그냥 몸에 안 맞아서 그랬나 봐. 저 한번 진짜 찾아뵐게요. 저도 제 체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졌어요. 네. 저 매운 거를 저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맵찔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매운 라면 막 이런 거 막 스트레스 풀려고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먹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요. 저의 체질은 어떻게 지금 진단이 안 나? 예, 딱 봐가지고는 알 수는 없고 이게 진맥도 해보고 진맥. 뭐 치료도 해보면서 반응도 보고 그러면서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수족냉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여름에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달라붙어요. 시원해가지고. 근데 이게 겨울에는 똑같이 수족냉증이 있으니까 거의 얼음장이에요.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운동으로서 이것도 좀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예, 극복이 되죠. 아. 지금 손발은 차다고 하시지만 지금 얼핏 봐도 얼굴이 좀 붉거든요. 응. 열은 자꾸 위로만 올라오시고 발다리 말단으로는 응, 피가 응. 순환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이런 분들 이게 하나는 기질적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스트레스를 잘 받고 예민한 그런 기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안 바뀌죠. 근데 아, 두 번째, 근력이 부족해도 그래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만들어주는 좋은 기관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이게 기능이 약해지면 음. 팔다리까지 열이 가지 못하죠. 그리고 아, 하체가 좀 약하면 자꾸 위로만 열이 떠요. 얼굴은 뜨거워지고 입은 마르고 그러는데 팔다리, 배 이런 데는 좀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운동하면 많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여름철에 더위도 좀 덜 타게 됩니다. 더위 많이 타시죠? 아니요, 안 타세요? 더위는 잘 안 탑니다. 땀 많이 흘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운동을 해서 이게 열을 골고루 퍼뜨리게 되면 네. 뭐 머리 쪽으로만 몰리는 열들이 좀 줄어드니까 아. 더위를 좀 덜 타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잖아. 내 몸에는 그게 좋은 걸 알고 체질이 약간 그렇다는 건데 입에서 자꾸 땡기는 거. 밀가루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빵 단수 좋아하니까. 그거는 뭐 길들여진 거죠, 뭐. 그럼 아. 자기 몸에 맞는 것과 그- 입맛은 다를 수 입맛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참,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데가 그 예. 사회적 협동조합 새날 한의원이시잖아요. 예, 뭐 제가 하는 것도 있고 네. 저희 이제 조직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의원에서는 이제 방문 진료 같은 것들, 취약계층들을 이제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네. 새날 의원은 이제 금곡동 쪽에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재택의료센터라고 해서 그 방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진료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좀 거동이 불편한 의료 취약한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다가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로서 하는 거고 이제 이게 봉사는 아니고 이제 현장 지원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 같은 데들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 와. 그런 이제 단체 그룹이 있어요. 그 길벗이라고 하는 저는 거기 소속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경기도권에서 노동자들 어떤 농성 현장이라든지 좀 그런 사회적 참사가 있거나 할 때 그럴 때 결합해서 같이 진료해드리거나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 이제 교육청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런 시위 현장에서 좀 한 적이 있었고 작년도 요맘때였죠. 화성의 그 아리셀 공장에 그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참사가 있었을 때그 유가족분들 계속 계실 때 그때 좀 많이 그 의료 지원 나가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일반 한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그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가보면 그렇게 좀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에게 연대하고 있다는 것들이 되게 힘이 되기도 네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약간 이거는 사적인 질문인데 혹시 가족들의 달리기를 시작하고 가족들의 반응 어떠신지? 귀여운 두 따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귀엽겠다. 그 달리기 네네. 하면서 가족들이 좋아해요. 왜냐면은 우선 좀 아빠가 좀 활력이 좀 생겨 보이고 전보다는
에너지도 느끼고 이 나이에 뭔가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응원해주고 되게 달리 보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봐주는 것 같아요. 딸들이가 같이 달리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는 뭐 그러고 싶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아직 뭐 수험생 뭐 이런 나이들이라 그렇게 운동을 막 그쵸. 시간 내서 잘 하지는 못하는데 네. 이제 이후에는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달리다 아파서 한의원 찾는 어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건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자체, 뭐 기록, 뭐 혹은 이제 얼마나 뛰었다 이런 거 또 중요하겠지만 인생 목표를 가지면 또 열심히 하니까요. 몸을 상태를 좀 봐가면서 네. 차근차근 늘려가자. 마라톤은 뭐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보는 거니까요. 네, 네. 예, 몸 아픈 데를 잘 치료해 가면서 운동하시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 원장님 덕분에 음.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알고 저희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꾸준히 달려볼게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현승훈 원장님 덕분에 건강 꿀팁 제가 제대로 챙겨갑니다. 자, 원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뭐 재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뭐 진료 시간에 다 못하는데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면 오늘 러너스의 백고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 건강하고 더 즐겁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러너들 인생에도 반짝이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러너. 러너스 햇팩과 함께 현승훈 원장님도 같이 해주세요. 고, 고고 러너스 바이! 본 콘텐츠는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수원시 미디어센터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